안녕하세요. 플라이TV 유현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주제를 골라봤는데요. 바로 영문 이력서입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영문 이력서가 해외 기업에도 통할 수 있는지, 만약에 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궁금해 오신 분들은 이번 에피소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영문 이력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력서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력서는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안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력서는 내 경험, 지식, 그리고 경력 이런 것들을 잘 팔 수 있게 해주는 세일즈 팜플렛 같은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제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제일 잘 팔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내 이력서를 어떻게 하면은 그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법칙, 일관된 메시지 만들기. 우선 이력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가고 싶은 업계가, 가고 싶은 포지션이 마케팅 쪽이라면은 거기에 맞게 내 경력과 그리고 경험,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든지 아니면 스킬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해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나의 그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이것저것 던지면 받는 사람이 하나도 제대로 캐치하기 힘들어요. 정말 잘 세팅된 큰 메시지를 하나를 준비한 다음에 그거를 탁 던질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 법칙, 서머리 섹션 활용하기. 한국 채용 사이트에서 영문 이력서 샘플이라든지 그런 걸 다운받아가지고 써오신 분들이라면은 그 이력서에다가 서머리 섹션을 넣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영문 이력서 양식에는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력서를 읽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중요한 강점, 그리고 내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점, 내 경력이 왜 이 지원하는 포지션에 딱 맞는지 그거를 어필하고 싶은 거, 그거를 그 가장 큰 임프레션을 줄 수 있는 게 그 서머리 섹션이에요. 거기서 큰 임프레션을 딱 준 다음에 읽는 사람이 이 사람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걸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다음에 그럼 더 읽어볼까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서머리 섹션을 넣으시면은 내가 이 포지션에 왜 꼭 맞는 사람인지 그거를 강력하게 어필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리 섹션을 넣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칙, 채용 담당자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이력서를 쓰기 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그 회사의 그 잡 디스크립션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채용 담당자가 과연 가장 중요시하는 스킬은 무엇인지, 이 내가 지원하는 이 포지션에서 가장 중점을 둔 태스크는 무엇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내가 해온 것들을 그들의 언어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세일즈 쪽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세일즈 그 잡 디스크립션에 아마 You have to be able to build a new relationship with the clients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 build a relationship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support customer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의아해요. support customer가 굉장히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찾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쓰고 있는 말, 상대방이 쓰고 있는 표현에 맞춰서 내 경험,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쌓아온 그 경력, 내가 준비해온 것들, 그거를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세요. 네 번째 법칙, 결과와 변화 말하기. 많은 신입분들이 저지르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나열을 해요.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리포트도 준비하고 그 데이터도 분석하고 그런 일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뭐라 그러죠? 데일리 태스크를 다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가 이런 일을 다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네가 뭘 어떻게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에는 자기가 매일매일 하는 일, 그런 듀티를 적기보다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성과를 냈다. 그다음에 이 성과가 팀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들한테 이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듣는 사람도 알고 싶은 거는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맞춰서 내 이력서에 직무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법칙, 수치화하기. 이 수치화하는 경우는 내가 일을 잘하는데 얼마만큼 잘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는 세일즈를 잘해요. 나는 뭐 마케팅을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나는 이 일을 얼마만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난 인재예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포지션에 따라서 수치화하는 게 더 쉬운 롤도 있고 더 어려운 롤도 있어요. 그렇게 조금 더 어려운 쪽에 계시다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시간을 얼마나 세이빙을 했는지,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었는지, 아니면 커스터머 피드백이 얼마만큼 괜찮아졌는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해서 수치화가 가능한 모든 곳에 수치화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PR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6번째 법칙, 지식과 스킬 강조하기.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경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가고 싶은 포지션에서는 경력 이만큼을 요구해요. 저 과연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경력 연수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 경력 동안에 배울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이 경력 동안에 배울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력서에도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7번째 법칙, 경력의 우선순위 잡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입분들뿐만 아니라 경력자분들도 많이 저지르시는 실수인데요. 보통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을 그 직무를 설명할 때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빈도가 낮은 일, 그 다음에 이렇게 짝짝짝짝 경력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둘 경우 상대방의 관심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포지션에서는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내가 쓴 업무의 제일 위에 거랑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럴 경우는 우선순위를 자기 본인이 타겟으로 하는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에 맞춰보세요. 만약에 타겟으로 하는 포지션에서 리포트를 분석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한다. 근데 나는 리포트를 분석하는 일을 내 시간에 뭐 10%밖에 쓰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그거를 제일 자기 경력을 쓸 때 그 제일 위에다가 리포트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게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거니까. 그게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있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중에서 제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중요시하는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맞춰보세요. 8번째 법칙, 연결고리 만들어 스토리텔링 하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가고 싶은 일을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계속 똑같은 길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하기는 쉽겠지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관심사가 변하고 또 시도해봤다가 자기랑 맞지 않는 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경력, 다양한 경력 같은 경우를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맞게 그 닷들을 이어줘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 스토리가 여기까지 이어지게 여태까지 해온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 포지션에서 원하는 것에 딱 맞아 떨어가는지 이거를 연결해 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난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전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죠. 이력서에서. 9번째 법칙, 가독성 높이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간과할 수 있어요. 보통 보면은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특별하게 너무 이렇게 이력서를 휘황찬란하게 쓰면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작은 글씨로 뭐 되게 클래식한 폰트를 쓴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이력서는 결국 사람이 읽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내 이력서를 읽고 이 사람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만약 그 사람이 읽기 힘들다면, 이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의 경력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특징을 스캔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이력서만 봐도 답답하다 하면은 벌써 첫 인상 자체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은 어떤지 내 이력서를 적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해서 가독성도 확인해 주세요. 10번째 법칙, 해외 경쟁자들의 전략 적용해 보기. 가고 싶은 포지션이라든지 업계에 따라서 조금의 그 이력서의 톤과 그 다음에 매너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 이력서를 다 쓴 다음에 링크드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업계, 내가 원하는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검색해서 그 사람들의 링크드인을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봐보세요. 서머리 섹션은 어떤지, 아니면은 그 이전 경력과 현재 경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했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리크루터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나라도 이 사람은 진짜 눈에 들어온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링크드인 그 형식을 한번 그 본인의 이력서에 조금씩 적용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력서를 보면서 충분히 고쳐오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되게 잘 폴리시돼서 내 눈에, 그 전문가가 아닌 내 눈에도 이 사람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력서를 계속 업계에서 지금 자기 PR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예를 보면서 그거를 나한테 적용시켜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해외 기업을 통하는 영문 이력서 가이드. 자세한 실예와 설명이 깃든 가이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비디오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